자, 다들 개념책을 한번 꺼내볼까요? 자, 초록 색깔 책을 꺼내서 우리 한번 어디에 우리가 진도를 나가고 해 나가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각형이라는 단원을 배우기에 앞서, 자, 얘들아, 도형이라고 하면은 다각형을 우리가 배우는데, 다각형이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었지? 맞지?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선분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만나는 결과야. 근데 4개의 선분이 둘러싸는 상호작용을 한다면 사각형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몇 센치의 선분이도 중요하지만 선분들이 어떻게 만나는지도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만나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냐? 이렇게 만나냐? 맞지? 쌤이 그린 이 3개의 그림을 각각 각의 종류로 직각, 예각, 둔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맞지? 그러면 이제 근데 예각이랑 둔각은 범위잖아. 맞지? 너희들한테 쌤이 너희 4명한테 예각을 너희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예각을 하나씩 말해봐 이러면 4명 다 동일한 예각을 말할 확률은 미리 짜고 하지 않는 한 거의 없지. 맞지? 하지만 직각을 말해봐라고 하면은 4명 모두 다 몇 도라고 말해? 90도라고 말하지. 맞지? 이처럼 우리는 90도라는 그러한 선분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이지. 서로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를 관계인데 위치의 관계라고 해서 위치 관계라고 하거든. 그걸 90도로 만나는 걸 좀 특별하게 여겨서 그때를 우리는 서로 수직한다라고 합니다. 알았지? 예를 들어 이거야. 얘들이 둘이 만나잖아. 맞지? 그러면 이 관계를 수직 관계라고 하고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수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1번과 2번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잖아. 2번을 부르는 용어가 1번의 수선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1번은 2번의 수선이라고 부르겠지. 그 다음에 1번과 2번의 관계를 수직 관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수선을 끊는 방법은 일단은 뭐야? 멀쩡한 선분이 있으면 그 선분에 평행하게 일치하게 그 삼각자를 갖다 댄 다음에 끄어버리면 되지. 근데 삼각자를 쌤이 이렇게 이동시켜서 끄어도 마찬가지 되지.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의 선분에는 무수히 많은 수선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알았죠? 각도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뭐야? 그 0점 맞추고 90도 체크한 다음에 내려버리면 되죠. 근데 그 0점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마찬가지 뭐야? 무수히 많은 수선을 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았지? 그러면 이제 평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진솔아. 일단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수직이랑 평행만 나갔거든? 숙제가 좀 나갔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 내에 거의 다 완료했어. 물론 다 완료 못한 친구도 좀 있겠지만. 맞지? 그래서 너가 그럼 선택을 할 수 있어. 토요일 날 9시 반에 와도 되고. 왜냐면 오늘 쌤이 너 뒤에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 뭐다? 혹시 어디 가? 그럼 당연히 거기 가야지. 맞지? 쌤이 선택지를 주는 거야. 그냥 물어본 거야. 오라고 통보하는 게 아니라. 알았지? 그럼 그 다음 선택지가 뭐냐면 그 다음 주에 와도 될까요? 아니 일단 쌤이 좀 말을 좀 이어서 해도 될까? 화요일 날 풀어오면 돼. 풀어서 조금 일찍 오면 돼. 오늘처럼. 화요일 다음 주요? 네네. 다음 주 화요일 한 2시 반? 그 정도? 네, 왜냐면 오늘 좀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맞지? 너무 힘들었지? 그래갖고 오늘 그 쌤이 너 쉬는 시간 없이 너를 들들 볶았다면 지금 이 시간과 이 다음 시간에 영향이 갈 것 같아서 안 했어 일부러. 알았지? 자, 그 다음에 평행이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평행이라고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 한 직선에 수직인 선을 둘 다 그었잖아 이렇게. 그러면 그 두 선분의 관계를 우리는 평행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있잖아 쌤이 이 기존의 그 뿌리가 됐던 선분을 이렇게 지워볼게. 맞지?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선분이 평행 안 하진 않지. 맞지? 그럼 평행선은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냐면 양쪽으로 끝없이 연장해도 만나지 않을 때 평행 관계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두 선분의 지금 특별한 관계 두 개에 대해서 배웠어. 수직 관계, 평행 관계. 맞지? 그러면 수직인 선을 우리는 수선이라고 불렀잖아. 그럼 평행인 선은 서로 뭐라고 부르겠어? 평행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개념을 했습니다. 평행선을 끊는 방법은 어떻게 끊냐면 자 이렇게 선 있지?
그럼 삼각자를 이렇게 됩니다. 하나를. 그럼 남은 하나 삼각자를 수직이 되게, 그럼 이건 다 수직이 되잖아. 맞지? 그럼 삼각자를 여기 하나 돼가지고 그냥 요 빨간 선대로 이렇게 쭉 그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초록색 선분의 수직인 검정 빨간 선이 됐기 때문에 수선이 평행선이 완성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평행선 있으면 쌤이 지금 그림 그려놓은 게 뭐냐면, 자, 이 두 선은 지금은 안 만나지만 양쪽으로 끊임없이 연장하다 보면 만나겠지? 그럼 평행하지 않아? 그럼 이렇게 평행하지 않는 선의 거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맞지? 하지만 이렇게 평행한 선 있으면 근데 평행한 선도 이렇게 다양한 길이가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근데 평행한 선은 있잖아. 한 선에 대한 수선을 내가 긋잖아. 그러면 그 선은 무조건 평행선의 다른 놈과도 수선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수선의 길이를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 돼. 우리가 이렇게 길이 있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이 길에서 저 길로 넘어가려면 이 길이를 재야 되는 거 아이가? 그쵸? 근데 만약에 길이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그러면 여기서 넘어갔을 때랑 여기서 넘어갔을 때랑 길이가 다 다르잖아. 맞지? 그럴 때는 우리는 측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측정의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다.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숙제가 일단은 69쪽까지 나갔고, 미안한데 좀 채점은 화요일 날 엎어가지고 그날은 채점만 좀 하고 풀이하는 날만 좀 그렇게 잡읍시다. 알았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70쪽을 한번 다 같이 펴봅시다. 얘들아, 우리 삼각형 배웠을 때 삼각형은 변의 길이에 따라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 변의 길이의 관계에 따라서 두 개의 특별한 삼각형이 있었어.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은 어떤 특징이 있었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었지. 진솔? 왜 책을 듣고 그래? 쌤이랑 같이 해야지. 맞지? 집중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 다음에 등장했던 선분의 길이에 관련된 삼각형의 이름이 뭐였을까? 정삼각형이지. 정삼각형의 정의는 뭘까?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그치? 근데 이등변 삼각형과 정삼각형은 그 특징, 이름은 시작은 두 변인데 특징이 있지. 일단 이등변 삼각형은 두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과 정삼각형은 세 각이 모두 몇 도다? 60도다 라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각의 크기에 따라 삼각형의 세 종류가 있었어. 첫 번째 예각삼각형, 그 다음에 두 번째 직각삼각형, 세 번째 둔각삼각형이 있었죠. 맞지? 혹시 집에 많이 안 줍니? 쌤이 보충이나 물론 이런 거 해줄 수 있어. 물론 보충이 그렇게 좋진 않겠지만 당장 너의 몸을 좀 우선시했으면 좋겠다 쌤은. 좀 더 해볼래? 알았어. 혹시 중간에 목마르거나 좀 물이 필요하면 그냥 갔다 와도 되고, 만약에 힘들면 쌤이 떠나도 줄게. 알았지? 자, 그러면 사각형도 특별한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너희들도 삼각형처럼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맞지? 혹은 세 변의 길이,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혹은 그 각이 모두 예각인 사각형? 궁금하지? 맞지? 근데 좀 다릅니다. 그렇게 배웠으면 앞에서 우리가 수직이랑 평행을 안 배웠겠지. 알았지? 사각형의 이름을 결정짓는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평행한 변이 몇 쌍이냐라는 기준을 가집니다. 알았니? 그럼 사다리꼴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이야. 맞지? 그럼 얘들아 첫 번째 볼게. 자, 위아래에 있는 선분이 평행해 보이니? 얘를 끝없이 연장했을 때 안 만나는 것처럼 생겼지? 맞지? 그럼 평행한 변이 한 쌍 있지? 두 번째 그림도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선분이 끝없이 연장하면 평행해 보이죠? 근데 평행한 거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너희들이 평행한 것처럼 생각되는 그 선에 대한 수선을 이렇게 긋잖아? 근데 그 선이 밑에 변에도 수선이면 평행한 거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평행한 면이 두 쌍이지. 근데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모든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 사다리꼴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야. 왜 사다리꼴이겠어? 사다리 알죠? 얘들아 너희들 사다리 혹시 타본 사람 있어? 사다리를 타는데 사다리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맞지? 사다리의 그 하나하나의 모양이 하나의 모양이라서 해서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사다리 타는데 갑자기 다리가 이래. 그러면 이거 위험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죠. 근데 사다리꼴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치. 하지만 이 옆에 있는 애들은 이렇게 좀 안 평행해도 되는데 이 위아래 있는 애들은 반드시 평행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을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일단 한번 볼게요. 사다리꼴은 평행한 변이 있기만 하면 되므로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모두 평행해도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가나 다라 마 바 중에 사다리꼴 찾아볼까? 가는 사다리꼴처럼 보여? 네. 보이죠? 나는 보여요. 보이죠? 다는 보여요. 보이죠? 라는 안 보여요. 아니죠? 마는 보여요. 바는 안 보여요. 아니니까 가나 다 마가 되는 거야. 알았죠? 가나 다 마. 자, 다음 페이지, 다음 밑에 문제 한번 가볼게. 사다리꼴 보고 알맞은 걸 해봐라. 얘들아, 서로 평행한 면은 몇 쌍입니까? 두 개니까 두 쌍이라고 하면 안 돼. 두 개는 뭐야? 짝지어서 한 쌍이라고 하겠지? 맞지? 그 다음에 마주보는 한 쌍의 별이 서로 뭐해? 평행하죠. 그쵸? 그러면 얘들아, 뭐 지금 봐서 알겠지만 사각형의 이름을 결정짓는 거는 그 선분들이 평행한 애들이 얼마나 있는지 혹은 직각으로 만나는 애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다음 내용 한번 가볼게요. 자, 평행사변형이라고 하네. 맞지? 평행사변형 이름이 뭐냐면 한번 볼게요.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이라고 하네. 쉽게 말해서 평행선이 전부 다 평행하다라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마주보는 애들이 평행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얘들아, 만나는 애들은 평행하다고 말을 못해. 왜냐면 만나지 않는 애들이잖아, 평행이. 맞지? 자, 그러면 잘 봐, 얘들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하고 있는 애들을 마주보고 있는 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애들을 이웃한 변이라고 할 겁니다. 알았지? 그러면 마주보는 뭐야? 두 쌍의 변이 평행하다라고 하면은 평행사변형이라는 거야. 맞지? 그러면 셀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 자, 이 세 개 있잖아.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죠? 자, 진솔아, 사다리꼴은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으면 돼. 두 쌍이라도 있으니까 뭐야? 평행사변형인 거야. 알았죠? 자, 그럼 평행사변형이 성질이 좀 많아. 자, 얘들아, 일단 당연한 첫 번째 성질은 뭐겠어?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하다 이거겠지? 맞지? 자, 근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자.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요. 위아래 변 같고 양옆 변 같아. 그 다음에 마주보는 각의 크기도 어떻다? 같다. 그 다음에 이웃한 두 각의 합이 몇 도다? 180도다 라는 특징이 있는데, 자, 그걸 알기 전에 우리가 어떤 걸 한번 점검해야 되냐면, 얘들아,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였을까? 삼각형의 세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지. 사각형은 몇 도일까? 360도인데 혹시 그거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있어? 어떻게 하냐면, 얘들아, 쌤이 어떤 사각형을 그리든 간에 그냥 쌤이 마음대로 그릴게. 맞지? 삼각형 두 개로 나눌 수 있어. 맞지? 그러면 사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있잖아. 삼각형 두 개의 각의 합과 똑같아져. 맞지? 그래서 360도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얘들아, 일단은 지금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특징은 너희들이 외워줘야 돼.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길이가 같고 마주보는 두 쌍의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데, 얘들아, 혹시 너희들 대할 대라는 한자 알고 있어? 몇 대 몇? 맞지? 나는 너를 대하고 있다. 대면한다 이런 말 들어봤어? 대한다라는 대라는 말이 있잖아. 뭐 큰 대라는 여러 말도 있지만
대하고 있다, 마주보고 있다라는 뜻도 있거든. 그러면 앞으로 쌤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변들을 좀 발음 이상하긴 한데 대변이라고 합니다. 알았니? 그 다음에 마주보고 있는 각들은 대각이라고 합니다. 알았지? 그러면 쌤이 좀 이렇게 표현할게.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이웃한 각의 크기가 합하면 180도다 라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왜 얘가 180도냐면 밑에 적혀 있습니다. 얘들아, 네모 더하기 세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세모는 360도지. 근데 이게 네모가 두 개, 세모가 두 개 모여서 360도라는 거니까 네모와 세모의 하나씩의 합은 몇 도다? 180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네모가 120도야. 그러면 세모는 60도가 되는 거야. 네모가 만약에 135도야. 그러면 세모는 45도가 되는 거 알겠어? 맞지? 자, 그러면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특징이 조금 다양한 친구들이라서 우리를 헷갈리게 해버렸어. 알았지? 자, 그러면 개념을 한번 볼게요. 평행사변형을 찾아 써볼까? 자, 가나 다라 마바 중에 평행사변형. 자, 가는 뭐야? 일단 한 쌍도 안 평행하니까 말할 필요 없지? 근데 얘들아, 놀랍게도 가는 있잖아. 이 옆에 있는 대변은 평행합니다. 어떻게 평행하는 거 확인하냐면 여기 수선 그어보면 둘 다 수직합니다. 근데 그러면 가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평행사변형은 아니라는 거야. 알았지? 근데 있잖아, 언제나 이렇게 예쁘게 막 이런 애들이 평행하면 우리한테 참 좋겠지만 이렇게 비스듬한 애들도 평행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 그러면 나는 평행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죠. 그 다음에 다는 이 옆에 있는 대변이 평행하지 않지. 라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합니까? 마는 아니죠. 바는 하죠. 그러면 답은 나, 라, 바가 되는 거야.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우리 4번 볼게요. 자, 서로 평행한 변은 몇 쌍이야? 두 쌍이지.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는 서로 뭐하다? 같습니다.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이웃한 두 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괜찮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름모 한번 마름모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배운 거 한번 복습 한번 해보자. 자, 사각형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뭘 먼저 배웠어? 선분이 만나는 특별한 수직으로 만난다의 수선. 평행한다라는 평행선에 대해서 배웠지. 맞지? 그 중에서 평행선이 한 쌍이면 사다리꼴, 두 쌍이면 평행사변형. 맞지? 평행사변형 이름이 좀 낯설긴 한데 근데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 말고 특징이 많아. 얘들아,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 말고는 특징이 없습니다. 근데 평행사변형은 특징이 3개나 더 있어. 첫 번째,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세 번째, 이웃한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다 라는 거야. 알았지? 자, 마름모. 너무 많이 나가나? 잠시만, 좀 천천히 좀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그 앞에 했던 단원처럼 급하진 않거든. 왜냐면 앞에 했던 단원은 그 분수의 덧셈, 맞지? 그 다음에 삼각형, 소수의 덧셈과 뺄셈 했잖아. 계산 파트가 많아갖고 연산책에도 할 게 많았어. 근데 쌤이 지금 너희들 연산교재 이렇게 또 만들어 왔거든. 근데 보면 별로 안 많아. 그거의 한 절반이야. 맞지? 쌤 생각에는 지금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게. 알았지? 왜냐면 물론 많은 걸 하면 더 좋겠지만 일단 평행사변형까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마름모는 그동안에는 평행한 변이 몇 쌍이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정해졌잖아.
근데 마름모는 약간 다르거든. 다른 걸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좀 섞일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여기서 중단할게. 그러면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일단 쌤이 연산책 주는 거 한번 받아볼게요. 자, 과학형부터 딱 있을 거야. 선생님 근데 연산책은 네. 왜 반반이냐고 있어요? 왜 반반이냐? 왜 반반이냐고? 왜 1, 2, 3 아, 일단은 너무 1이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2까지 같이 붙어버리면 너희들한테 좀 큰 압박이 갈까봐. 물론 조삼모사긴 해. 뭐 근데 결국은 해야 되잖아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너무 큰 걸 들고 다니면 너희들 의욕도 좀 떨어질 거고. 알았지? 자, 그러면 일단 숙제 쌤이 말해줄게요. 자, 개념책은 깔끔하게 그냥 71조까지, 그냥 개념책은 딱히 숙제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진솔이는 71조까지 앞에 평행 수직 돼 있어야 돼. 근데 유형은 숙제가 좀 있습니다. 아마 오늘은 개념책이 숙제가 좀 더 나갈 것 같았어요, 생각에. 아, 그 연산책. 알았지? 우리 원래 73조까지였지? 맞지? 근데 유형책은 요 76쪽에 39번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네. 76쪽에 39번까지. 아, 유형도 별로 안 나가네. 그 다음에 연산책 한번 꺼내볼까? 76쪽에 39번까지. 네, 기다려줄게요. 39번이요? 네. 자, 연산책 한번, 연산책도, 그러면 연산책은 쌤이 그 주니건 쌤이 표시해줄게. 근데 아마 연산책이 좀 나갈 거야. 연산책은 149쪽까지. 근데 얘들아 149쪽이라고 해서 막 엄청 겁먹을 수 있는데 그 시작이 140이야. 알았지? 140에서 149까지. 이 정도는 괜찮지? 맞지?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 일단 쌤이 지난번 채점 못한 개념책, 유형책, 예영이랑 지우랑 준이 거 채점해 줄게요. 알았지? 진솔이는 앞에 평행 수직 내용 읽으면서 풀면서 모르는 거 쌤한테 바로 물어보면 될 것 같아. 알았지? 일단 개념책 먼저 꺼내서 해봅시다. 자, 그러면 누구부터 혹시 쌤한테 채점 받을래? 숙제하고 있고 남은 동안에는 쌤이 채점 한번 해줄게요. 혹시 채점 먼저 받을 사람? 그러면 둘 다 쌤한테 줄래? 얘들아 좀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만 조금만 틀게. 혹시 지우야 너 감기지? 감기지? 혹시 조금이라도 으슬으슬거리면 좀 말해줘. 왜냐면 왜 이래 좀 덥지? 너 광합성 너 머리에서 꽃 자를 것 같아. 너무 햇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잠시만 쌤 인덱스 좀 들고 올게요. 미안해요. 스스로 뭐 잃어버렸어? 너 떨어뜨렸어? 쌤 찾아줄까? 아니요. 별거 아니야? 네. 그럼 다행이고. 아무튼 안 돼. 오늘만 다녀와. 오늘 보충 고생해서 갖다 보내주는 거야.
집에 와서 개념책은 하나도 안 돼. 너무 잘했어. 쟤는 좀 몸이 많이 안 좋아. 근데 진짜 괜찮으니까 말해야지. 그 다음에 준아 개념책, 유형책 좀 줘볼래? 진솔아 모르겠어? 준아 여기 붙여져 있는 거야. 예영.
누나 모르겠으면 쌤한테 가서 질문해.